은퇴 후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꿈의 개인주택 건축주는 가장 좋은 걸 해주세요라며 최고급 자재를 아낌없이 썼습니다. 하지만 악몽으로 변하는 데는 딱 6개월이 걸렸습니다. 비만 오면 하얀 벽에서 붉은 액체가 피눈물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두근거렸습니다. 저 집 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집주인은 불량 자재라며 분노했고 제조사는 절대 그럴 리 없다며 맞섰습니다. 7천만 원짜리 진실 공방. 과연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반갑습니다. 소비자 탐정입니다. 저는 과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많은 분쟁 현장을 직접 뛰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해결했던 실제 사건입니다. 본 내용은 실제 사건을 재구성했고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은 경기도의 한 신축주택. 집주인 A씨는 스위스 스타코 계열의 고급 마감재를 선택했습니다. 시멘트처럼 바르면 대리석 느낌이 나는 아주 비싼 재료죠. 시공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대리점주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입주 6개월 후 하얀 벽에 붉은 점이 생기더니 이내 집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낡은 폐가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집주인은 제조 본사에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억울해 미칠 지경이었죠. 전국 100곳 이상에 납품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건 제품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싸움은 저희 위원회로 넘어왔고 제가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집주인과 시공 대리점주가 한 팀, 본사 직원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야, 이 물건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아니 시공을 잘못해 놓고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사람이 흥분하면 이성의 뇌가 마비되고 감정의 뇌가 지배합니다. 마치 부부싸움처럼 논리는 사라지고 내 태도가 왜 그 모양이야 라며 상처만 주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로는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양쪽을 강제로 분리시켰습니다. 다들 거실로 들어가서 계세요. 조사는 저 혼자 합니다. 내부에서 나온 거라면 특정 부위만 그래야 하는데 이건 마치 오염된 무언가를 벽 전체에 펴 바르듯 균일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옆집에 있었습니다. 마침 인근에 같은 시기 같은 재료로 지은 집이 있었거든요. 가보니 어땠을까요?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질감 그대로였죠. 여기서 1차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품 불량은 아니다. 제품이 문제라면 옆집도 붉게 변했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범인은 이 집을 지을 때만 있었던 어떤 특수한 상황에 숨어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건설 전문위원인 경험 많은 건축사도 건축물 내부의 문제로 추정된다고만 할 뿐 그 이유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마땅히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질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분명히 내부 원인은 아니었고 재료의 하자도 아니면 철분이 대리석 재료에 섞여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저는 탐정처럼 소거법을 썼습니다. 용의자 1. 주변 환경인가? 혹시 공사할 때 주변에서 철가루가 날아왔나요? 시공업자에게 물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용의자 2번째. 작업 도구일까? 벽을 바를 때 쓰는 흙손이 녹슨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손바닥만한 도구로 이 거대한 저택을 다 오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를 일으킨 것일까? 저는 한참 고민 끝에 문득 이 건축 재료를 믹싱하기 위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 믹싱 도구에 문제는 없었을까? 사장님, 이 재료 섞을 때 손으로 반죽합니까? 에이, 뻑뻑해서 손으로는 못하죠. 기계로 돌립니다. 기계? 지금 당장 그 기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겠어요? 사진을 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범인은 바로 창구 구석에 처박혀 있던 녹슨 믹서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녹이 잔뜩 쓴 날개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미세한 철 가루들이 하얀 반죽 속으로 갈려 들어간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6개월 뒤 장마철 습기를 머금자 벽 속에 숨어있던 철 가루들이 산화하며 붉은 녹물을 토해낸 것입니다. 건축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하니 100% 확실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양측을 불러 모아 이 사실을 알렸죠. 소비자는 당연히 믿기 힘들어했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이 녹슨 믹서기로 똑같이 반죽해서 재현 실험을 해봅시다. 물론 결과는 뻔하겠지만요. 그제야 소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조사를 향한 7천만 원 청구는 즉시 취하했습니다. 진짜 책임은 녹슨 장비를 쓴 시공업자에게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소비자가 시공업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걸지는 않았지만 서로 지인인 관계였으니 둘만의 방식으로 해결했겠죠. 진짜 원인이 밝혀지면 죽일 듯한 싸움도 멈추게 됩니다. 자, 내 집 지을 때 이것 안 챙기면 당합니다. 범인은 잡았지만 집주인은 3개월간 지옥을 맛봐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건축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황당한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 탐정이 딱 2가지만 짚어드립니다. 첫째, 계약서에 장비 위생 조항을 한 줄만 넣으세요. 그걸 시공하는 도구에 대해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약사항에 시공 장비의 오염이나 노후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시공사가 전액 배상한다. 이 한 줄만 있어도 시공업자는 현장의 녹슨 기계를 절대 가져오지 못합니다. 알아서 조심하니까요. 둘째, 과정을 찍어두세요. A씨가 억울했던 건 벽이 다 발라진 뒤라 안쪽을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죽을 섞는 과정, 벽에 바르기 직전의 모습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세요. 특히 시공업자에게 저희가 나중에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니 작업 중간중간에 장비랑 자재,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만 해도 사고 예방 효과는 200%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문제가 터졌을 때의 팁입니다. 당사자끼리 싸우면 감정만 상합니다. 시공사가 우리 잘못 아니다 라고 발뺌을 할 때 절대 화내지 마세요. 화를 내는 순간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진상 고객 프레임에 갇힐 수 있습니다. 대신 차갑게 기록을 남기세요. 통화보다는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를 유도해서 기록을 남기고 내용 증명을 통해 언제까지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면 제3의 기관에 의뢰하겠다라고 통보를 하세요. 시공사는 화내는 건축주보다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는 건축주를 훨씬 더 무서워합니다. 우리의 뇌는 감정에 휩싸이면 사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를 공격할 명분만 찾게 되죠. 하지만 이 사건처럼 진실은 의외로 녹슨 믹서기 같은 사소한 곳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소비자 피해, 원인을 알 수 없어 막막하신가요?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사실을 외면한 채 오해와 불신으로 싸우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제보해 주십시오. 소비자 탐정이 무료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